안녕하세요. 핑크코치입니다. MKYU 첼토링 1인 기업을 위한 나만의 루틴 만들기 챌린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그냥 각자 알아서 인증만 하면 되는 챌린지인 줄 알고 지원해서 덜컥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열정이 너무 뜨겁네요. 여러분들이 저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이 설문지에 남겨주신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습관을 완성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 또 시간관리 분배 노하우를 알고 싶으신 분들, 루틴을 만들고 시간관리를 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싶다. 네. 또 루틴 리스트를 정해서 루틴화하는 것을 원하신다. 핑크코치가 사표를 낼 수 있었던 그 과정들, 준비, 태도, 마인드를 유지했던 방법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가장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결국 키워드로 뽑아내면 1인 기업의 시간 관리, 목표 관리, 루틴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1인 기업을 원하는가? 왜 우리는 루틴을 만들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이토록 뜨거운가? 여러분의 설문지를 쭉 읽어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제게 말하고 있는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우리는 원한다 였습니다. 지금 이 챌린지를 참석하시는 분들의 포지션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직장인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이미 N잡이나 1인 기업이신 분들도 많으세요. 주부님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블로거, 휴직 중인 워킹맘도 계시고요. 자영업, 또 퇴사후 프리랜서 이신 분도 계시네요. 6월부터 자유인이 되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각자 현재의 포지션은 다르시지만 우리는 원한다라는 목소리는 하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몰라, 알면 여기 먹겠어? 라고 끝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MKYU 첼토링 5월 미니 챌린지 1인 기업을 위한 나만의 루틴 만들기 챌린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같이 루틴 만들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신 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루틴 만들면 안 되나요? 제가 루틴 만들자고, 루틴 만드는 걸 우리 한번 힘차게 해보자고 이 챌린지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할지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을 리드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작점을 제가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 하는 사람과 놀지 않습니다. 안 되면 될 방법을 생각합니다. 먼저 실행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본 마인드로 한번 세팅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이 세 가지 문장은요, 제가 아침마다 꼭 읽고 마음에 새기는 긍정 확언 중 하나입니다. 제 루틴 중 하나가 아침에 이런 긍정 확언을 매일 소리내어 읽는 거거든요.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학원들은 또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저도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 외에 제가 이렇게 공유를 드린다고 그분들께서 뭐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아침에 올리실 긍정학원이 따로 없으시다면 긍정학원을 제가 매일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긍정학원을 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올리실 긍정학원이 따로 없으시다면 이 문장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우리 챌린지의 공식 긍정학원을 이걸로 정해버릴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톡방에 매일 아침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되었고 결국에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어요. 자, 첫 번째 루틴은요, 1인 기업의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는 자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이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을 돈으로 바꾼 후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의 돈을 시간으로 바꿀지 스스로 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자, 첫 번째, 시간을 돈으로 바꾼 후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일정 시간이 묶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하루에 본인 생활의 프라임 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되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고 뭔가 좀 기회가 많은 시간이 어딘가에 묶이셔서 돌봄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뭐 봉사가 되실 수도 있고요. 각자의 이유에 따라서 일정 시간이 묶이셔서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 시간 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짜투리 시간을 다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시는 게 1인 기업가로서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짜투리 시간들을 루틴으로 만든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직장인인 시절에 저는 평범한 직장에서 1인 기업가가 된 사표학교 교장 핑크코치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직장인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직장인으로 살면서 N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N잡을 통해서 1인 기업가가 되었거든요. 그럼 제가 직장인일 때 사표를 쓰기 위해서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짜투리 시간을 저의 루틴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 점심을 먹고 나서 저희는 그 탈의실이 휴게실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 휴게실에서 이제 여직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다들 이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쉬었어요. 뭐 잠을 자시는 분도 계시고 뭐 수다를 떨기도 하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럼 저도 그런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인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점심시간 10분, 20분이라도 그게 짜투리 시간으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뭘 했느냐? 독서를 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동료들이 뭐라 해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여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저는 그냥 그 시간이 되면 휴게실에 앉아서 책을 꺼내서 그냥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옆에서 너 뭐야 왜 갑자기 책을 읽어? 라고 하겠지만 제가 하루 3일, 5일, 7일 계속 그렇게 하면요. 그냥 쟤는 원래 책 읽는 애야 라고 냅두거든요. 사람들이. 물론 별난 사람이 있어서 옆에서 뭔가 어택이 들어오신다면 슬기롭게 물리치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 짜투리 시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이런
방법을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하루 24시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 안에 짜투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사실. 네. 직장인 분들도요, 아침에 출근하셔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밥 먹으면 자야 되는 직장인 분들도요, 하루를 정말 제대로 기록해 보시면 최소 3시간, 4시간의 짜투리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 나는 정말 이런 짜투리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평소보다 한두 시간 정도를 일찍 일어나시거나 1시간 정도를 늦게 주무시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좀 활용하셔야 되겠죠? 본인을 위해서. 자, 이렇게 소비되는 시간을 찾으셔서 그것을 생산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 소비되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무의미하게 SNS를 보고 있다든지, 그죠? 안 봐도 되는 TV를 굳이 보고 있다든지, 혹은 별 영향가 없는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신다든지 등등도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위임할 수 있는 건 위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특별한 돈을 드리거나 사람을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버리셔야 해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든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론 좋은 마음이시겠지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나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분명히 짜투리 시간을 더 많이 찾아내실 수 있고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나의 루틴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TV를 보시는 시간, 보지 않아도 되는 걸 굳이 어떤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 그죠?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는 거에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얼마의 돈을 시간으로 받고 있지 정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영업이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시간에 어떤 탄력성이 있으신 분들,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묶이는 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뭔가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쁘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는 게 없다라고 아마 결론이 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그것을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는요. 큰 덩어리의 시간, 루틴부터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정된 시간의 덩어리를 어디에 어떻게 무엇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는 거죠. 이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to도와 should do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to-do 리스트엔 상당히 보면 우선순위는 급할 수 있지만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들이 to-do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should do는 어떻게 보면 긴박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높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퍼져 있는 나의 시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의 힘을 만드셔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일정 시간에 기상하셔서 환복한 후에 일을 하시면 훨씬 더 능률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N잡으로 직장인 시절에 메리케이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눈을 뜨셔서 세수하고 화장까지 전부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정말 어딘가 외부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옷까지 정장으로 다 갈아입으신 다음에 본인의 집 안에 본인의 사무공간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로 출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때 아마 그런 분을 처음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느끼는 바가 많았고 저도 1인 기업으로 살면서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때 비슷한 방법을 썼습니다.
저는 집에 홈오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오피스로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금은 환복하지 않아도요. 매일 아침 눈 떠서 홈오피스로 출근하는 게 루틴이 됐어요. 근데 이게 루틴이 되지 않고 홈오피스에서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나는 자꾸 침대에 누워 있고요. 어느새 나는 자꾸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을 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고정된 시간의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1인 기업 목표 관리입니다. 목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흐지부지하고 배가 산으로 가게 되고요. 아무리 그 시작이 창대했어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1인 기업으로 성과를 만드시고 성장하시고 싶다면 목표 지향성을 자신의 성격으로 만드셔야 해요. 나는 그런 성격이 못 되는데 어떡해요? 난 그런 거 못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MBTI나 디스크 검사 등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들을 보시고 나는 그런 성격 아니야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지금 그런 성격이라 되게 잘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도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이러한 검사의 결과는 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성격도 하나의 어떤 관리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위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분야에서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외부의 영향을 좀 고려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분야가 있다는 것은 전문성과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면 그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증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셔야 해요. 또한 그 진짜 전문성과 능력을 구분하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유료 코칭이나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어쩌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작은 성취에서부터 시작하셔라 라는 건데요. 많이 하시는 미라클 모닝 같은 거 저도 했습니다. 네, 과거형이죠. 이것은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죠.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내 머리와 몸에 새기는 것이에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도해 보시고 그 시행착오들 그리고 피드백을 반드시 챙겨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1인 기업 루틴 관리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하는 거겠죠.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저의 루틴을 루틴화하는 제 루틴 목표거든요. 저는 기본 루틴을 1, 2, 3, 4로 나누어서 만들어 두고 이것들을 최대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요, 이제 저의 루틴이 된 것들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기계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고 아직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계속 노력 중입니다. 이 루틴을 루틴화하기 위해서는요. 1단계 나의 what과 why를 파악하신 다음에 나의 how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루틴을 루틴화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나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 기업가이신 분들 중에 1, 2, 3, 4 이러한 목표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니즈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에는 각각 필요한 루틴이 다릅니다. 각각 자신의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인지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네 가지를 가지고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요.
저의 시작은 3번이었습니다. 나의 마인드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했던 방법은 저는 코칭을 공부했습니다. 그 전부터 코칭을 알고 있었는데 나의 마인드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한 이후에 저의 니즈 파악을 한 이후에 코칭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때부터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죠. 한마디로 제 전문 분야의 목표를 설정해서 제 전문성과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제가 4번 인풋을 늘리는 것을 했었어요. 인풋을 늘리기 위해서 했던 것들 중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읽는 등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외부 강의와 커리어 쌓기 인맥 만들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구축이 조금 더 주력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의 지금 루틴도요. 2번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저희 1인 기업을 위한 어떤 루틴 만들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는 어떤 루틴을 먼저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시간과 목표 관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직장인분들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생각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지 않으시면 평범한 직장인에서 1인 기업가가 되시는 그 시작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힘내시고요. 자, 3번의 1인 기업 루틴 관리는요. 이전에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가 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좀 이해하시고 자신만의 어떤 답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긴 시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네요. 반짝하고 사라지는 1인 기업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진심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핑크코치처럼 10년쯤은 거뜬히 계속 성장하면서 주위를 놀라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핑크코치처럼 앞으로 10년도 거뜬하게 성장하고 산물 이동까지 해내시는 1인 기업가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챌린지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